안녕하세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을 투자한답니다. 가계대출이 3분기 만에 다시 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지금 저렇게 빚내가지고 집 사고 주식 투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노예 신세로 전락해서 다시는 제대로 된 빚을 보지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저렇게 빚낼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만들어준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혼나야 되는 거죠. 물론 GDP 대비 100%가 초과하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2016년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88%인가 막 이랬대요. 그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 105%까지 늘어났고요. 지금은 좀 관리가 돼서 103%까지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치죠.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가계대출이 심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그의 이면을 뜯어보면은 좀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죠. 문재인 정부 때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대출 연체가 된다라는 건 3살짜리 어린애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런 방만한 짓거리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고 여건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빚쟁이로 전락시켰단 말이에요. 되게 나쁜 놈이죠. 노무현 친구라 그래가지고 뽑아줬더니 거지랄을 했어요. 박근혜 내몰고 문재인 들어세우면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개뿔. 데려도 온갖 패민이 지랄이니 하면서 더 막장을 만들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집값, 주식 가격, 온갖 이 사기꾼들, 덕실거리는 사기꾼 공화국이 되게 판을 깔아줬던 게 문재인 정부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 이후에 국가시용 등급 하락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절대로 바라지 않는 국가시용 등급 하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금 폭증,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공공요금 올라가고요. 기름값 올라가고 세금 더 내라 그러겠죠. 정기세도 올라가고 이제 삶이 보통 사람들 삶이 엄청나게 참혹해지는 거죠.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전혀 걱정이 없죠.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이제 죽어나간다라는 겁니다. 독거노인들, 1인 가구들,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 삶이 얼마나 더 참혹해질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저 빚내서 집 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못 모르는 철없는 이들인 겁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빚내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빚내서 부자가 된다. 이런 개소리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부자가 되게 해줄게. 돈 벌게 해줄게. 이런 말에 빠지면 인생 끝장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갭 투자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규제를 풀고 대출을 문재인 정부 때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뭘 하라 그럽니까? 지금 부채를 떠받들어가지고 집값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객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천정부지로 또 오른다 그러면서 또 미친듯이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살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가게들이 빚내가지고 집을 또 살려고 할까요? 뭐 이래저래 뭡니까? 정부가 빚을 잘 장려하고 집 사기 쉽게 만들어주니까 이제 대출이 늘어나는 거죠. 빚건하는 사회,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거 뭡니까? 취지는 좋겠지만 결국에는 새로 집 사게끔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신혼부부 합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것도 이제 기준을 올린답니다. 연 7천만 원 이상 소득에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올린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더 하려는 거죠.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해가지고 집주인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용으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갭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테니까 집 팔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런 개막장들이 벌어집니다. 금융권들은 50년짜리 주담대 대출 이제 판매하고 있죠. 뭐 결국은 더 빚내게끔 조장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지금의 정부는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것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집값 하락 막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집값 하락이 막아지겠습니까? 2023년 하반기, 연말, 내년 초, 내년 상반기 역전세 대란 또 벌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1997년, 98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요. 앞으로 이제 닥칠 일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걸 멈추고 내리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1년, 2년 안에 미국의 경제가 이제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은 또 시간차를 두고 한 1년에서 1년 반 뒤쯤에나 한국에 또 대충격이 벌어지죠. 1993, 4년 미국이 금리 조정기를 끝내고 그 이후에 1997년 IMF가 왔고요. 미국이 2004년에서 2006년 금리 인상 끝내고 난 이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한국에 주가 892인가 93까지 내려갔던 일이 벌어졌던 거고 또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몇 년 안에 또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대충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빚을 무리하게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대출했다, 대출 받았다, 중도금 상환 요구, 일부 상환 요구를 받을 거고요. 주식, 주가 떨어지면 반대매매 당하는 거고 이래저래 대충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정의 바짝 차리고 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요. 잘 고민해야죠. 더 움직이고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지내야 될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이 들고 있습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명심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냥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몰락하고 망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한 사람들 뒤지는 거죠. 도박같이 부동산 투기하고 도박처럼 주식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부자가 된 것 같고 대출 없이 그냥 묵묵히 일해서 저축하는 사람들이 매우 우습게 보였겠죠.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하락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한 충격을 고스란히 아마 겪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금매 싸라지고 호가 오르고 뭐 매물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봐야 됩니다. 함부로 빚내 가지고 뭐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쉽고 만만하게 삶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나 모습들이 삶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정의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 현재 삶이 쉽지 않습니다. 쉽다라고 생각하고 좀 만만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삶이 엉망이 될지 모릅니다.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야반 도주하고 뛰어내리고 가족들 간에 온갖 사륙이 벌어지는 게 그냥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많이 우려스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요? 참 답답하고 암담하고 그냥 충격적일 뿐입니다. 지금 나라 고리 개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걸까요?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최대 잔액을 기록했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로 주택 거래가 늘고 개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세가 증가했답니다. 어쩌려고요? 어쩌려고 저렇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주는 걸까요? 저러고 난 이후에 나중에 무슨 일을 겪으려고 저러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려고 저러는 걸까? 일부러 저러는 건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앞으로 점점 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난리가 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무서울지 두고 봐야 됩니다. 2024년 4월 총선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두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자꾸
빚내가지고 뭘 하라고 꼬드기고 있는데 대출로 투기한 사람들은 앞으로 많이 몰라갈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대충격을 서서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들이 지옥에 떨어졌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